표 올렸고 갑시다. 후딱 갈게요 분석. 아프리카 형들 어서 오시고 유튜브 형들 어서 오세요. 벌써 6시네. 시간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아챔도 가고 챔스도 가고 두 개 나눠서 갔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야 복구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둘 다 메인 들어와서 나쁘지 않았으면 좋았죠. 앞으로 좀 잘 좋은 흐름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킬 좀 아쉬운데 챔스 올킬 못한 게 어쨌든 간에 바로 갑시다. 띄워두고 울산 대 가와사키 이거 뭐 사실 볼 거 없어요. 둘이 맨날부터 알잖아요 형님들. 지금 뭐 몇 년째 한 뭐 2018년부터인가 1년 빼고 맨날부터요. 맨날 거의 뭐 교류전 느낌이야 이제는. 울산이 홈에서 가와사키 상대로 진 적이 없습니다. 무승부는 좀 나왔어도 둘이 너무 이제 많이 붙었고 잘 알다 보니까 서로 어느 정도 상대하는 법을 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수 차가 크게 났던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두 골차 이상의 승리를 가져갔던 게 10년 전이야. 그때 아마 3대1로 울산이 이겼나? 가가 이겼나? 그 이후로 계속 한 점 차 아니면 무승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무승부의 무 울산 뭐 좀 더 안전하게 뭐 승무 사이드 이렇게 찍으시면 될 듯. 울산이 어쨌든 간에 그 김판곤 감독 체제에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울산 사이드로 상대 전적상 무앤무가 조금 더 배당 메리트는 있다. 넘어가고요. 교수장님 보내드리고 후딱후딱 갑시다. 두 번째 나고야 대 니가타. J리그인데 나고야가 흐름이 안 좋은 지 꽤 오래됐어요. 지난 시즌 그 중간부터 개판이었죠. 그 용병 나가고부터 점차 뭐 골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전혀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니가타가 흐름이 좋거든요.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그거예요. 개나 소나 보는 프렌. 흐름상 무조건 프렌을 찍어야 되는데 니가타가 오늘도 이기면 원정에 3연승이야. 니가타가 원정 3연승은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변수다. 그것 때문에 패스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어쨌든 원정 경기고 니가타 원정 3연승을 한 적이 있나? 작년에 없고 그전에는 뭐 2부였으니까 그죠? 작년에는 2연승이 끝이었어요. 올해도 지금까지는 2연승이 끝이고 뭐 무가 뜰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뭐 나고야가 뭐 무도 뭐 킬 수 있고 홈에서는 특히나 뭐 니가타 같은 경우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약간 무 정도 보고 니가타 프렘 보겠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는 전방에 대한 문제가 크다. 전 공격 전개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움이 많다. 뭐 수비 같은 경우는 옛날만큼 좋지는 않아도 뭐 박살이 나 있지는 않은데 공격이 안 돼요. 공격이 지금 리그 최저 실점 팀 중에 한 팀입니다. 수비가 더 해줘야 되는데 뭐 나간 애들도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하창래나 이런 애들 데려왔는데 솔직히 제대로 밥값을 못 하고 있죠. 좀 아쉽죠. 그래서 니가타 프렌 쪽 무승부 이 정도 보고 세 번째 이제 방콕 대 이제 저 템피. 방콕 대 템피는 여기 이제 태국. 여기 이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이고 태국 팀. 요거 아챔 2예요. 아챔 2. 1이랑 2랑 다른 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로파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아챔 1이 챔스, 아챔 2가 유로파. 요거는 이제 조별 예선으로 들어갑니다. 아챔 1은 풀리그잖아. 그러니까 풀리그 형식이잖아. 이건 조별 예선 그러니까 조 나눠져 있는 부분 어제 다 말씀드렸고 뭐 전력상으로 방콕이 당연히 싱가포르는 축구랑 좀 거리가 멀잖아. 유리한 부분은 있는데 핸디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방콕이 뭐 작년에 2위 17승 10무 3패로 뭐 58득 24실 1위랑 승점 8점 차로 2위였고 이번 시즌은 3승 2무 1패 11득 8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 시즌에 새롭게 들어온 애들이 조금 있거든요. 걔들이 지금 조금 적응 중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태국 리그에 있어서. 왜냐면 방콕 상대로 방콕이 홈 경기하면 상대팀이 무조건 템페이거든. 그 부분에서 조금 적응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직전 경기 슈팅을 20 몇 개 때리고 1득점에 그치면서 1대1 무승부를 띄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변수. 방콕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흐름이 아주 깔끔하지 않죠. 이 경기를 뭐 학살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도 승점 3점이 일단은 중요하다. 그런 느낌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똥배잖아요. 마인에 대한 메리트가 제가 볼 때는 큰 것 같진 않아요. 요 템파인스 로버스 요 팀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14승 6무 4패로 47득 32실 3위였고 이번 시즌 14경기 치러서 9승 5무입니다. 43득 17실점 2위 지금까지 포진해 있고 확실히 수치적으로 좀 나아진 게 보이죠. 14경기 만에 벌써 지난 경기 득점을 했고 수비도 여전히 괜찮은 모습. 그리고 2023년 작년 말부터 템피가 무패예요 지금까지. 이 잘 안 지는 DNA는 좀 어느 정도 이어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흐름상으로 많이 찍기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방콕의 홈에서의 경기고 뭐 전력상으로 조금 유리한 건 맞으니까 방콕 승을 보지만 그냥 햄무 찍고 치우는 이 똥배를 갈 수는 없잖아 솔직히. 햄무 찍고 치우는 느낌으로 보고 3.5 언더 보겠습니다. 3.5 언더 한 2대1 1대0 뭐 그런 느낌 넘어가고요. 네 번째 상하이 대 이제 조르. 여기 이제 말레이시. 상하이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이 상하이 감독이 그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 있잖아요. 그 감독 제자입니다. 그 이름 뭐였더라? 머스카트인가? 무스카트인가? 아무튼간에 그 요코하마 마리너스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 거기 있었잖아 원래. 그 후임으로 왔던 호주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 있고 뭐 똑같아요. 무조건 이제 빌드업 축구 뭐 포스테코글로보다 더 이제 짧은 패스를 중요시하고 롱 패스를 아예 안 합니다. 대신 이제 수비적인 밸런스는 조금 더 잡는 부분이지만 역시나 이제 조금 수비가 뭐 역습 전환 포스테코글로 감독 그게 문제잖아요. 감독 똑같아. 요코하마 마리너스 때도 역습당해서 무너졌던 경기들. 이 상하이 같은 경우 리그 내에서 전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조르 상대로는 뭐 수비 뭐 역습 상황에서 실점할 만한 부분들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상하이 같은 경우 오스카 옛날에 첼시에 있던 놈이죠. 뭐 요런 애들 구스타보 전북. 왜냐면 얘들은 이제 측면을 박살내거든 패스로. 그 다음에 이제 컷백이나 크로스를 올려요. 구스타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스타보 같은 피지컬 좋은 애들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마티아스 바르가스. 얘 옛날에 에스파뇰에 있던 놈인데 비싸게 주고 에스파뇰이 샀나? 근데 유망주였는데 망해가지고 중국 와가지고 중국에서는 뭐 학살하고 있습니다. 요런 용병들 많이 나가긴 했죠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갈아고 있는 애들 뭐 포진돼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배당 메리트적으로는 3.5가 괜찮은 것 같아요. 조르도 내려가는 축구를 안 하거든요. 주로 서로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역습이 약점이야 서로. 그런 부분에서 골이 좀 들어갈 만한 여지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승패로 간다면은 그래도 상하이의 승을 좀 보긴 합니다만 지금 상하이가 리그에서의 그 상하이 선화와의 1위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승점이 2점 차인가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변수는 조금 있긴 하다. 뭐 다득점 무승부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배당 메리트 오바가 좀 더 괜찮아 보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알 와크라 카타르 팀 대 트락토르 이란입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저기 울산 말고는 다 챔스 2예요. 아챔 2예요. 아챔 2. 아 좀 전에 상하이도 참 아챔 1이고 그 동아시아 팀들 제외하고 여기는 아챔 2입니다. 아챔 2 들어가는 부분이고 일단은 뭐부터 말씀드리지? 와크라가 저 작년에 22경기 11승 5무 6패 40득 30실 4위 컵 대회 우승했었고요. 올해는 1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고 1패가 이제 알두아일 카타르 리그 초강호죠. 알두아일한테 이제 당한 패배입니다. 뭐 그리고 트락토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16승 6무 8패 4위에 그쳤었고 이번 시즌 2승 1무 1패로 뭐 2위입니다. 뭐 경기 수가 별로 없죠. 감독 같은 경우는 와크라 같은 경우는 저거 앙헬 라미레즈라고 지난 시즌 저 스포르팅 히온 저 라리가가 아니지 이제는 그 스페인 2부 리그에 있는 팀을 맡았었고 상당히 젊은 감독입니다. 30대요 30대 우리 또래야. 어쨌든 간에 젊은 그 스페인 감독이다 보니까 그 뭐 아르테타 그 사비 알론소 이런 애들 그 최신 전술 쓰잖아. 그거 맨키로다가 뭐 인버티드 풀백에 뭐 이런 것들 뭐 카운터 프레싱에 뭐 그런 전술도 씁니다. 작년에 스포르팅 히온 그 2부 리그 팀을 이끌고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갔습니다만 에스파뇰 상대로 준결승에서 탈락을 했어요.
뭐 그 밖에도 뭐 MLS의 샬럿, 뭐 에콰도르 리그 뭐 요런 리그에서 뛰긴 했습니다만 이게 감독이 너무 이게 좀 축구 변방이긴 하잖아요. 아시아가 어쨌든 간에 유럽에 비해서는 이런 데에서 조금 너무 선진 축구를 하면은 선수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그게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 감독도 뭐 히온 시조도 마찬가지고 히온이 뭐 작년에 승격 풀려고 가긴 했습니다만 그 전 시즌 중도 부임인가 했었는데 그때 당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밖에 비 오나? 왜 딱딱 소리가 나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초장에는 잘 못한다. 올 시즌도 뭐 애매한 성적인 부분이고 특히나 1승이 상대팀 퇴장인데 퇴장으로 이겼어요. 퇴장 당해가지고 심지어 이거 알도아일한테 진 것도 알도아일이 퇴장 나왔는데도 졌어요. 이른 시간에 좀 퇴장 나왔는데도 50분인가? 60분인가? 근데도 졌어. 그러니까 흐름이 뭐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대체 이제 뭐 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벨라에인가 얘라고 약간 에이스급 미드필더인 것 같아. 에이스급 뭐 2선. 카타르 리그에서 존나 잘했던 놈인데 자개로 자유계라고 풀렸던 놈인데 얘를 데려오긴 했어요. 근데 6월 이후로 FA 상태고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나? 들어온 지 안 돼가지고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경기 출전하는 것 같긴 합니다. 변수적인 측면이긴 하죠. 에이스급. 근데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 뭐 90분 풀타임 뛸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요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요 스페인 감독 뭐 남미 쪽 뭐 미국 아메리칸 대륙이나 유럽 축구를 경험했지만 중동 축구는 몰라요. 올 시즌 첫 해야. 올 시즌 올 6월에 선임이 됐으니까 그죠? 중동 축구는 잘 모릅니다. 트락토르 같은 경우는 감독이 그 이란 국대 했던 감독입니다. 2년 전에 2년 전에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2020년부터 한 2022년까지 우리랑 붙었을 때 있잖아. 우리가 홈에서 2대0으로 이겼나?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나? 그때 감독이에요. 그때 이란 감독. 그러니까 요 감독 같은 경우 이제 크로아티아 놈인데 뭐 여기 중동 쪽에 여기저기 팀 많이 해가지고 중동 쪽은 기본적으로 짬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챔 전력은 솔직히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감독에서의 짬밥을 더 높게 봅니다. 이제 온 감독이고 또 요쪽 중동 리그에 대한 정보가 막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요 감독 같은 경우는 국대까지 했었고 뭐 이란 리그의 다른 트락토로 말고도 여러 팀들을 했었기 때문에 글쎄 훨씬 더 이런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짬밥을 믿고 이거 트락토로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칼디아 바레인데 알타원 사우디 그리고 또 아침 투고 칼디아 같은 경우는 그 바레인 리그예요. 바레인 리그가 아직 개막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뭐 당연히 1위였고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뭐 리그 내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부분인데 글쎄요 리그도 개막 안 했고 그 슈퍼컵이 있죠. 슈퍼컵 시즌 전에 하는 거 그것만 했더라고. 그거는 이제 얘들이 이겨가지고 슈퍼컵은 우승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리그 개막하지 않은 상태고 알타왕 같은 경우 이제 수비팀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역습 그걸 좀 가져가는 팀이어서 지난 시즌 사우디 리그가 그래도 빡세잖아요. 실패밖에 없어. 4위 득실을 안 적어왔네. 아무튼 간에 실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2승 1패 4득 2실 2실점이 근데 이띠아드 원정에서 2대1 패배할 때 2실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때는 다 무득점 무실점 승리였다. 이띠아드 같은 경우 올 시즌에 굉장히 셉니다. 사우디 물론 이제 아체메는 안 나오긴 합니다. 올 시즌 전력 보강 굉장히 잘해가지고 지금 1위에요. 이티아드가 1위 팀한테 원정에서 2대1로 간신히 잘 비볐죠. 실점도 이티아드한테만 한 거고 지금 수비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요거 일단은 바레인을 몰라요. 이거 뭐 첫 출전이야. 그 바레인 역사상 처음으로 아챔 나온 팀입니다. 얘들이 뭐 그런 부분인데 타원이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나 싶고 이게 좀 변수 쪽으로 터진다면 역시나 이제 선수비 후역습 하는 팀답게 저득점 무승부 뭐 한 골 싸움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질 부분들 해가지고 요거는 타원 승 쪽이나 뭐 햄모도 뭐 찍어볼 만한 것 같긴 하고 언더 쪽 약간 그런 느낌 이쪽도 수비 적당히 하니까 한 골 싸움 느낌으로 좀 봅니다. 그 와중에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선수 같은 경우 여기 지로토, 알타원 선수는 지로토, 요새게 낭트 수비였어요 얼마 전까지. 그리고 이제 무사 바로 예 전에 이제 볼로냐 주전 윙이었던 놈, 볼로냐 에이스였습니다. 모두 바로 동생인가 형인가, 전북에 있던 바로 있잖아요. 동생인가 형인데 볼로냐 주전이었던 놈. 요런 정도, 요 정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넘어가고, 쿠웨이트 나사프 요즈베. 요거 쿠웨이트가 왜 정배인지 잘 모르겠네 솔직히. 나사프가 나름대로 짬밥이 있는 팀이거든요. 이거 쿠웨이트 리그는 사실 뭐 그죠? 뭐 아침에서 거의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나사프 같은 경우 우즈벡 초강호고, 지난 시즌 나사프가 26경기 24패 2위. 기본적으로 수비팀이에요. 기본적으로 득점이 진짜 적죠. 경기당 한 골이 조금 넘어. 수비로 방패로 패는 팀이에요. 방패로 패는 팀. 거기다가 이번 시즌 18경기 12승 5무 1패. 너무 빠른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시나?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 5경기 연속 클린시트 중입니다. 수비팀이에요. 수비팀. 그래서 요런 매치는 그냥 역배를 줬으면 프렌 찍거나, 이거 중립경기 아닙니다. 이거 쿠웨이트 국립경기장에서 해서 그래요. 이 팀의 홈경기장이 아니라 쿠웨이트 국립경기장. 어제 그 광주와 마찬가지로 그 본인들이 원래 쓰던 구장이 아침 그 규정에 안 맞나봐. 그래서 국립경기장에서 하는 매치고, 어쨌든 나사프 프렌이나 아니면은 뭐 수비 좋잖아. 언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뭐랄까, 샤바부드 경기는 좀 패스를 할게요. 나 저거 배당이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형님들아. 전력상으로 샤바부드가 훨씬 세거든요. 훨씬 센데 후세인은 저기 요르단 팀이에요. 요르단 3위 팀이야. 샤바부드는 저 아랍에미리트 팀이라 굉장히 전력이 훨씬 셉니다. 저기 아즈문 그 이란 주포 있잖아. 레버쿠젠에 또 있었고 그 새끼도 있구만. 그래요. 형님들이 아는 선수들 꽤 있어 저기에. 배당이 엄청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지금 국내 배당 2번이나 올라갔는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찾아봤는데 그런 것도 못 찾았어요. 정보가 없어. 지금은 다시 배당이 정배로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올라간 게 세가지고 버리긴 했는데 샤바부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후세인을 어떻게 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버리긴 했어요. 뭔가 세가지고 넘어가고, 볼로냐 대 샤흐타르 챔스로 넘어와서 이거 뭐 샤흐타르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볼로냐가 강했던 거는 지난 시즌에 강했고 올 시즌에는 그 정도 포스는 없어요 사실. 지난 시즌에 감독도 나가 뭐 선수도 죄다 팔았잖아요 여기. 뭐 샤흐타르 그래도 짬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챔스에서는 짬밥을 좀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샤흐타르 프렌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프렌 언더 쪽. 올 시즌의 볼로냐는 막 그렇게까지 매섭진 않다 사실. 그쵸? 이렇게 보고 가볍게. 그리고 스파르티 프라데 요거 잘츠부르크 요 경기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워. 체코 대 이제 오스트리아 요 경기는 조금 어려운 게 그러니까 잘츠부르크도 올 시즌 조금 전력적인 이탈이 있어요. 일단은 파블로비치 AC 밀란 갔죠. 거의 주전으로 쓰고 있고, 여기 이제 수시치 핵심 미드필더 소시에다 들어갔어요. 메리노 팔았잖아 소시가 아스날로. 수시치 데려갔죠. 그 와중에 뭐 영입 뭐 어린애들 사갔어. 막 17살 8살 이런 애들 막 좀 유망한 애들 비싸게 주고 샀어요 걔들을 또. 전력적으로 뭔가 플러스적인 요소는 없어요 냉정하게. 그냥 개 마이너스지. 핵심 둘 나갔는데. 그죠? 그런 부분이고, 스파르타 프라도 올 시즌 누수가 있죠. 주전 샌백이었던 이제 주장이자 주전 샌백이었던 크레이츠가 이제 지로나로 떠났고, 쿠추타도 미트윌란으로, 아직도 조규성 미트윌란이 했나? 한솥밥 먹으러 떠난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경기는. 이게 체코 원정이 좀 빡센 것도 아니고 잘츠부르크가 한창 잘 찰 때만큼의 그런 포스 사실 없거든요 지금. 이번 시즌도 뭐
리그 경기를 아직 많이 치르지는 않았지만 뭐 실점이 좀 많은 부분이고 해가지고 굳이 보면 안 갔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 정도 보고 잘치 프렌 볼게요. 그래도 잘치 프렌. 얘들도 전력이 좀 약해졌어. 물론 올 시즌 리그에서는 지금 7경기 6승 1무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유럽 대항전 기준으로는 조금 그거한 것 같아. 비슷비슷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전력방은 잘치가 좀 더 좋습니다. 팀 전체적인 전력 근데 원정이라는 거 고려했을 때 비슷비슷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어디 가기도 안 이상하다. 그리고 아약스 대 이제 시타르트. 요거 3.5 언더 보겠습니다. 3.5 언더. 아약스 같은 경우 올 시즌에 어쨌든 간에 뭐 활약적인 부분 베르바인이나 이런 애들도 나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슈팅 숫자도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부분이고 리그 경기 두 경기에서 지금 2골밖에 없죠. 저기 유럽 대항전 경기에서 이제 야기엘로라는 팀을 상대로 도합 2경기에서 7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상대가 그냥 짐승이에요. 대신 글쎄요 아약스가 수비적인 밸런스는 한창 자동문인 시절보다는 확실히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 앞선 경기 물론 2경기밖에 안 됩니다만 경기를 봤을 때 상대 팀들이 어떤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했다. 브레다한테 2대1로 진 거 걔 후루꾸로 진 거 후루꾸예요 후루꾸. 브레다가 2골 넣을 만큼 잘하지 않았어요. 무득점 했어야 되는데 이제 후루꾸로 들어간 거 후루꾸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 글쎄요 저득점 속에서 아약스의 뭐 진땀승이나 이런 무승부 변수도 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넘어가고 그리고 브라이턴 대 이제 울버햄튼. 이 경기가 이제 변수가 조금 있는 게 울버햄튼이 지난 리그 경기도 그렇고 사실 그 국대 주간 해가지고 국대 갔다 온 애들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빠질만한 선수들이 조금 많아요. 이제 측면 수비 쪽에 아인누리, 공격 쪽에 이제 재능이 상당히 좋은 수비수죠. 윙백으로 보통 많이 뛰고 개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 보면 딱 보여 그냥. 거기에 이제 베테랑 센터백인 크레이크 도슨도 오늘 출전이 좀 불투명하고 또 그 베네수엘라 국대 수비수인 모스케라도 국대 갔다 오면서 몸 상태가 좀 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어쨌든 소화를 했는데 여전히 달고 있는 상태라 오늘 경기 출전이 좀 불투명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수비 쪽 라인업이 뭐 꽤나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가능성. 부에노 같은 새로운 자원들이 부에노 같은 애들이 이제 올 시즌 출전 경기가 없는데 저런 애들 좀 들어갈 만한 포인트고 또 이제 그 미드필더 쪽에 안드레를 또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직전 뉴캐슬전 경기 봤을 때 확실히 안드레가 후방에서 그 얘가 타압박도 좋고 패스가 가끔 너무 과감해가지고 헛패스를 좀 하긴 하는데 어제 잡아주는 그게 좋거든요. 직전 경기 잘했어요 뉴캐슬전에 나름대로. 근데 확실히 이제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다 보니까 경기 중간에 쥐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빠졌었나 그랬는데 오늘 경기 아마 안 뛸 것 같습니다. 얘도 여기에 요 정도 요런 느낌의 좀 공백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선수들이 바뀌면 보통 마이너스적인 요소인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는 브라이튼 정배 쪽의 메리트가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이튼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에반 퍼거슨 원래 주포였죠. 올 시즌에는 뭐 거의 뭐 출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체력 관리 체력 문제로 계속해서 출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앙 페드로가 오늘도 불투명입니다. 저기 브라질 국대 가서 다쳤나? 아무튼 다쳐가지고 지난 경기 출전을 안 했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루터가 나왔는데 리즈에서 데려온 놈. 얘 그 호펜하임 주포였던 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얘가 근데 개똥 쌌어요. 존나 못했어 직전 경기. 브라이튼이 입스위치 상대로 빵대빵 비겼잖아. 이 새끼가 한몫했습니다. 아니 두몫은 했어. 근데 못 나올 것 같고 나와봤자 교체로 나와서 한 10분 뛸 거고 주앙 페드로가 불투명이잖아. 이 새끼도 못 나와요 오늘. 이 새끼도 못 나오는 것 같아. 리즈에서 컵대에 뛰어가지고 리그컵 경기를. 그래서 오늘 브라이튼 소속으로는 못 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나올 수 있나? 아무튼간에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야. 최전방에 대한 그런 문제들 직전 경기 어쨌든 그걸 좀 드러냈었고 미드필더 쪽에서 어쨌든 비퍼나 제임스 밀러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미드필더 쪽에 비퍼가 출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얘도 이제 저기
페노르트에서 이제 저 슬롯 감독, 리버풀 감독이 존나 잘 키워놔가지고 올 시즌 브라이튼에 합류한 놈이잖아. 얘 정도는 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애매해. 울버햄튼의 그런 주전 몇몇 주전급들의 좀 공백. 그래서 백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백업이 나중에는 주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사이즈에서는 지금 주전이 아닌 느낌이야. 울버는 사실 백업이나 주전이 사실 구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시즌이 점점 진행이 돼야지 누가 진짠지 누가 가짠지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 굳이 보면 브라이튼 승인데, 브라이튼 승을 봐야 되는 경기인데 조금 세하다.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제가 울버는 계속 반대 깠잖아요. 오늘은 조금 세. 어쨌든 그래도 찍는다면 브라이턴으로 찍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벌써 6시 반이야? 클럽 브리에드 이제 도르트문트. 여기 이제 벨기에 팀. 돌문은 이제 독일이죠. 이 경기 같은 경우 이제 양 팀 다 어쨌든 올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탈자들이 좀 많았는데, 뭐 브리에 같은 경우도 누사, 지금 라이프치히에 가 있고요. 라이프치 개막전 저기 보험 경기에서 결승골 넣었던 애, 교체로 들어가서 걔가 이제 브리에 지난 시즌 잘했던 놈이고, 또 이고르 티아고 얘도 이제 주포인데 브렌트포드로 갔습니다. 물론 가자마자 부상당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못 뛰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핵심 자원들을 좀 내보낸 브리에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영입들을 했어요. 공격 쪽에 공격수가 좀 나왔잖아, 주전급들이. 저 골고루 여기저기 뭐 적당히 괜찮은 자원들을 좀 영입해서 막 에이스급 자원까지는 아니고 그런 자원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런 애들 나간 거 치고는. 더군다나 이제 브리에 이제 하양 감독이라고 지난 시즌 중도 부임을 했거든요. 지난 시즌 중도 부임해가지고 굉장히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에 정식 계약을 따냈습니다. 정식 계약을 따냈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려서서 앉아서 수비하면서 역습을 할 줄 아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수비 전술이 있는 감독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사실 뭐 공격의 짜임새가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거든요. 속도로 이제 좀 부시는 느낌이 있는데 공간을 주지 않는 그런 수비 방식도 꽤나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좀 변수가 될 부분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돌문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이탈자들이 많죠. 올 시즌 리그 경기에서 3경기에서 뭐 2승 1무로 나쁘지 않긴 합니다만, 글쎄요,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첫 경기 프랑크푸르트전 뭐 1대0으로 뭐 후반에 막판에 간신히 넣고 마지막에 귀신같이 추가 시간에 한 골 넣어가지고 마해는 했지만, 글쎄 경기를 봤을 때는 내내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돌문이 약 우위 정도의 느낌의 경기였고, 브레멘 원정 70분에 퇴장당해서 비기긴 했는데, 퇴장당하기 전에도 도르트문트가 쉽게 못 뚫는 모습은 없었죠. 직전 경기 하이데마임 학살하긴 했습니다만 2골 실점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누리사인 선수 출신 감독이죠. 옛날에 돌문에서 뛰었고, 리버풀 임대 갔었나? 리버풀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 감독이 좀 공격, 당연히 젊은 감독답게 공격적인 그런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데 좀 빠른 역습에 좀 약해요. 지금도 도르트문트가 리그 경기 몇 경기만 봐도 상대 역습에 굉장히 좀 위협적인 찬스들 많이 내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 감독의 수비가 그래도 장점이지 않습니까? 수비하다가 역습 갈겼을 때 또 원정 돌문이다. 이거는 저는 변수가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불의의 프렌. 이렇게 적어야 되나? 클리브리 프렌에 뭐 언더 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벼볼만하다. 셀틱 대 이제 슬로밤브. 요거는 이제 셀틱 승 오바 볼게요. 마인까진 모르겠어. 근데 이게 셀틱이라는 팀은 그렇게까지 믿진 않아가지고, 셀틱에는 지금 브랜든 로저스 가 있습니다. 그 레스터에도 있었고 뭐 리버풀 중간에 말아먹었고 했던 로저스 감독이 지난 시즌에도 뭐 있고, 올 시즌에 셀틱이 지금 오전 전승인데, 근데 사실 셀틱 저 스코틀랜드 리그는 다 맨날 셀틱이 해먹는 리그라 뭐 리그 전적은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여전히 뭐 여기 그 아시아 애들 후루아시 뭐 마에다 하타테 일본 애들이 다 먹고 있고, 양현준이 출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이길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게 핸디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다득점 일반승의 다득점 실점할 만한 포인트도 있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셀틱 홈이기 때문에 호전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는 오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반승보다는. 마이는 잘 모르겠고 요거는 형님들 느낌 오는 걸로 가시고 이렇게 보고 맨시티 대 이제 인터밀란 경기는 일단은 맨시티 쪽에는 이제 네이슨 아케가 국대 가서 부상당해가지고 빠지는 부분인데 뭐 없어도 돌아가긴 합니다. 당연히.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디마르코가 부상으로 뜨는데 언제 부상당했냐 얘? 언제 부상당했지? 어쨌든 간에 측면 쪽에 디마르코가 시모네 인자기 감독 밑에서 지금 일취월장한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빠지는 부분은 조금 아파 보이고요. 얘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아르나우토비치 이런 데 불투명 걸린 건 뭐 별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인터밀란이 지난 몬차전에 뭐 바렐라라든가 차라노글루 요 정도 자원 해가지고 조금 약간의 로테이션을 좀 가동하긴 했어요. 맨시티든 대비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작년 챔스 결승 매치업 아닙니까? 맨시티 대 인터밀란 그때도 한번 붙었었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 그때랑 거의 라인업도 비슷하고 사실상 긴도안 빠진 거 빼고 아니지 긴도안도 있지 다시 왔으니까 거의 똑같네 그러면은 한 부분인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이 경기. 그냥 홈이라서 맨시티 승을 보긴 하는데 뭐 이겨줄란가 이거? 인터밀란이 빡세가지고 쉽지가 않네. 개인적으로는 승 언더를 보긴 했거든요. 승 언더. 맨시티에 저는 1대0, 2대0. 그래도 리그에서의 격차. 어제 뭐 AC밀란 학살당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좀 차이가 나기는 해. 맨시티 그리고 홈 경기 아닙니까? 사실 인터밀란 찍긴 좀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승부감 당연히 근데 인터라 강승부는 안 가겠지. 그 정도 느낌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느낌까지는. 그러니까 맨시티 같은 경우도 올 시즌에 나쁘지는 않은데 경기를 보면 어쨌든 간에 조금 그 전에 입스위치전도 그랬었고 조금씩 막 위태위태한 경기들 조금 있거든요. 의외로 홈에서 또 그래. 원정에서 시원하게 이기고 한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다 솔직히. 이게 지난번에는 또 언오버도 솔직히 언더를 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난 챔스 결승 때 사실 인터밀란이 골 찬스를 엄청 많이 놓쳤어요. 인터밀란이 우승할 것 같은 경기였는데 경기 내용상 근데 그때 골 찬스를 누가 많이 놓쳤지? 라우타로가 다 놓쳤나? 다 놓쳐가지고 맨시티가 그 로드리가 후루꾸로 하나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이겨서 우승했거든요. 경기 내용은 인터가 훨씬 잘했어. 그때 작년이잖아 바로.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이게 또 결승이 아니고 그냥 리그 스테이지 중간 뭐 조별예선 단계니까 그렇게까지 뭐 빡세게 할 만한 포인트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냉정하게 잘 모르겠다. 저는 맨시티 승에 언더 쪽으로 일단 봤습니다. 주력은 안 갖고 당연히. 그리고 PSG 대 지로나. 일단은 PSG가 오늘 돈나룸마가 빠집니다. 주전키퍼인 돈나룸마가 빠지기 때문에 골키퍼 쪽에 좀 비상등이 지금 켜져 있는 상황이고 뭐 은바페 나가고 지금까지 리그에선 잘 나가고 있죠. 바르콜라가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뭐 덴벨레가 역시나 폭발하고 이강인이 또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들 패스들 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 또 거기 벤피카에서 데려온 주앙네베스 젊고 이제 유망한 자원인데 애초에 잘하긴 했는데 걔도 잘 적응하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은바페 있을 때보다 더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실점이 계속 있는 부분은 파리의 문제기는 해요. 지로나 같은 경우도 공격력이 워낙 좋고 지난 경기 바르셀로나전에서 대패를 하긴 했는데 냉정하게 솔직히 바르셀로나가 잘한 것도 있지만 지로나가 운이 없기도 했어요. 봐봐 무각슛 이상한 거 들어가가지고 다니올무 저것도 그렇고 지로나도 완벽한 찬스 뭐
하나 정도 놓치고 이런 이슈들이 조금 있었죠. 내용상으로는 뭐 어느 정도는 좀 중간중간에 좀 비볐던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비벼볼만 한 것 같아. 지로나가 뭐 1프랭까지는 몰라도 파리가 학살할 만한 내용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어제 생각보다 슈투트가르트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굉장히 잘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지막에 그 누구야 엔드릭이 진짜 거기서 슛을 때리냐 했는데 그게 들어가가지고 극장 마인 오바까지 띄워줬는데 글쎄요. 요거는 저는 2대1 파리 승 정도나 아니면은 터질 수도 있다. 지로나 2프렌 보겠습니다. 지로나 2프렌 2프렌 승 보고 마지막 코번트리 대 이제 토트넘. 최근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2년차 때 항상 어떤 컵이든 우승을 한다. 이겨 새끼야. 토트넘 승 볼게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뭐 로테이션 돌릴만한 포인트도 없고 이게 코벤트리가 생각보다 좀 빡센 팀이긴 합니다. 지난 시즌 맨유도 리그컵 단계 리그컵이었죠. 리그컵에서 만나서 굉장히 고전을 했었죠. 물버햄튼도 떨어지고 얘네 만나가지고 한 부분인데 글쎄요. 아끼지 않고 그래도 좀 투입을 한다라면은 토트넘이 유리한 것 같기는 해. 냉정하게. 그리고 우승컵 따려면은 이런 것도 가져가야 되니까 코벤트리도 당장 뭐야 리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포인트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토트넘 승 쪽으로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참고로 코벤트리도 지난 그 리그컵 경기 로테를 좀 돌리긴 했어요. 저기 뭐 옥스포드랑 할 때 로테를 좀 돌리긴 했어. 오늘도 조금 돌릴 때 한 1.5군 정도 나와요. 1.5군 정도. 어제는 제가 풀럼 경기, 풀럼은 로테 많이 돌리고 프레스턴은 안 돌린다. 새벽에 배당 바뀌는 거 봤어 라인업도 형님들? 프레스턴 정배로 바뀌고 바로 풀럼 터지잖아. 이 리그컵의 감독 성향이 중요해요. 리그컵은. 그래서 직전 리그컵 경기들 주전 라인업을 어느 정도 썼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코벤트리가 풀 주전은 안 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